잘 설명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예. 사실은 운이 좋아야죠. 어떻게 됐든 서울 동부 한번 봅시다. 예. 이것저것 보고. 보고는 가야죠. 예. 자, 입찰자가 제일 많았던 거 18분이 입찰을 했네요. 13억짜리. 감정가를 넘어섰어요.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는 건 되게 보면은 인제 뭐 적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분양한 지가. 아닌데? 예. 자, 저축은행. 예. 하고 저축은행에서 7억 4천, 국민은행에서 2천. 아,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예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2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2주 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선거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원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저야 뭐 헛소리나 삑삑 하는 놈이니까. 아, 저 뭐 탄핵까지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국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선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주간, 일주일 동안은 선거 끝나면 방송해야지라고 했다가 이게 또 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예, 그냥 계속 하기 싫었어요. 예, 계속 하기 싫어서. 그리고 누군가 댓글 달아서 왜 안 하냐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제가 한 분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이렇구나. 별로 중요치 않구나. 아, 참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별거 없네 하고 그냥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그 녹화 버튼을 제가 누르기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 제가 지금 저 컴퓨터를 키자마자 나온 게 송파호, 송파, 호반, 호반건설에서 했는가 보죠? 예. 베르디움, 더 퍼스트.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전 둔산동에 오면은 왜 장미, 목련, 크로바, 둥지, 햇살, 나무인가? 뭐 가람, 보라, 뭐 이런 아파트 단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딱 한참 그 한글 열풍 때 94년, 3년도, 94년도 이 당시니까 엑스포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뭐 중간에 촌스러워 보인다라고 얘기 평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지금 조명 조절을 지금 이해해 주세요. 오늘 키자마자 이런 상황이라서 아, 참 이름 어렵습니다. 매수인 한 명이었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사용 승인 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세를 나름대로 그죠? 4억 9,300이었다가 대부업체에서 10억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4억 4천하고 14억이니 14억. 대부업체에서 얼마를 빌려줬을까요? 얘네들이 이제 10억이라도 채권 양도를 받을 때 10억이 받지는 않았을 텐데 좀 할인을 했을 텐데 2018년도니까 시세가 11억 5천 전세가 최저가 평균 최고가 오늘 제가 지금 이거 들어오자마자 본 거지만 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에 대해서 경매할 때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다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집 살 때 되면 여자분들이 또 남자들도 그렇고 참 그 컨트롤 안 돼요. 컨트롤 안 돼요.
특히 내가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안 됩니다. 현재 개찰되는 거 서울 동부 지금 5개를 보고 있습니다. 성수동 동화 그린 아파트. 동화 그린 아파트. 요 정도 되면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죠? 이름이 장명 보면. 예, 99년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파트 값이 왜 오른다라고 지랄들 하는데 이건 지랄하는 겁니다. 아파트 값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는 왜 분양값이 오르냐, 뭐 건설회사 폭리가 저희 나쁜 새끼들 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본인이 하세요. 아, 그렇게 뭐 내가 양심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아파트를 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신망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신상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자동차 봅시다. 예. 옛날에 뭐 폰이 한 250만 원 했나요? 80년대 초반에. 지금 경차가 뭐 티코 옛날에 300만 원, 290만 원 했어요. 티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약 30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금 왜 경차가 1000만 원이 더 비싸냐?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끼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달라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 예,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련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완화예요? 아니면 강화예요? 그 대표적인 게 내진 설계 부분이죠. 주차장하고 내진 설계가 강화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 높이도 달라지면서 인테리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신상이. 그런데 무식하게도 왜 같은 평수의 아파트 값을 비교하면서 올랐니 내렸니 비교를 했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차피 경매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가 하는 걸 다시 아이 참 쥐또 간혹 잊어버리고 있으면 누군가 댓글에 들어와서 뭘 남기고 있더라고요. 채팅창을 안 보고 있으면 계속 켜봤습니다. 아, 저도 이제 간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을 좀 잡아야죠. 그리고 어찌 됐든 예, 그죠? 또 한번 볼까요? 그냥 재밌잖아요. 상하 아파트. 아, 이름 참 좋다. 상하. 몇 년식이에요? 88년도. 아, 좋다니까 이때. 네, 기억하기도 좋고. 상하 아파트. 매각됐어요. 입찰자 세 분이나 있고요. 7억 1689만 7,999원. 예. 정 서운하면 만 원짜리까지 쓰세요. 만 원짜리까지. 예. 7천 원짜리까지 쓰지 마십시오. 세금 낼 때나 뭐나 계산할 때 계속 동전 붙습니다. 딱딱 안 떨어져요. 물론 뭐 요즘은 계산기가니까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저기 뭐죠? 용어도 잊어버렸다.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 화폐 개혁. 네. 화폐 개혁 중에 용어에 약해서 들어갑니까? 찾아봐야 돼.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화폐 단위 계획을 뭐 말하는 말 그죠? 네. 우리가 예전에 그죠? 예, 우리 거기 하기 위해서 화폐 단위 개혁을 하면 어 예를 들어서 국권, 예, 국권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좀 무뎌지죠. 지금은 우리가 뭐 집 한 채 막 억 단위 막 무슨 예산을 얘기하면 조 단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단 잘머리가 강해요.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게 경매할 때 분명히 이명박 정부 때 막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에 분명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안 하더라고. 이명박 정부 때는 분명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느낀 게 '아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구나.'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금액이 참 후진국처럼 이게 금액 액수가 크잖아요. 그죠? 아니 미국 애들은 1달러 뭐 1엔 그러는데 우리는 1원하고 이게 가치 차이가 몇 배예요. 뭐 100배 뭐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한 1,5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없어 보이잖아. 그리고 인제 이거를 어 동전이나 지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화폐에 대한 그 개혁이 필요하죠. 그죠? 예전에 뭐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다가 원에서 환으로 갔다가 다시 인자 뭐 환으로 가든지. 근데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잔머리가 뛰어나다.'라는 것하고 '시대가 인제 필요 없어졌구나.' 왜요? 화폐 예전에는 그게 되게 컸죠. 그러니까 '화폐를 개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긴다.'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옆으로 새니까 지금은 어차피 컴퓨터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459 원을 갖다가 1 원짜리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고. 예. 뭐 전산으로 다 처리되니까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지금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입금시키는데 문제 없고. 그죠? 그러니까 화폐 단위계량을 한 100대 1, 1000대 1 이렇게 저는 그 한 20여 년 동안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 중간에 인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죠. '화폐 단위가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다.' 심리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죠? 달러 두 자잖아요. 그죠? 자 달러. 얘는 1,000원 이렇게 쓰더라고. 그잖아요. 5만 원을 50,000원 이렇게 써 놓더라고. 저기 뭐야 우리 식당에. 예. 커피숍에 어떻게 써놔요? 3.00 쓰잖아요. 그죠? 3.00. 그러면 우리가 3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법정 단위는 우리가 원까진 계산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은 자 1,000 원으로 절차시켰죠. 우리 그 아파트 분양가나 뭐예요? 뭐 정부에서 무슨 회계 발표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우리 단위를 어떻게 써요? 1,000원, 10,000원 옆에 그 엑셀표 위에다가 해 놓고 예? 50 써 놓고 위에다 만 원이라고 썼으면 이거는 50만 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위에 뒤에다가 단위를 1,000원이라고 써 놨으면 50 써 놨으면 5만 원이라고 50 1,000원이라고 읽든지. 이거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예전에 그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2000 년도 초반에 많이 주장할 때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못 들어봤겠지만 예 제 나이만 돼도 2000 년도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는 참 촌스럽다. 이거 화폐 단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특히. 그러다가 5만 원권 나오고 나서도 그 후에 고액권으로 가 가지고 이제 공을 뭐 몇 개를 쳐야 된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회계 처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예? "이거는 낭비다." 어? 0을 많이 쳐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개혁이 필요하다. 단위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론이 많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눈치 보다가 예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국민들이 알아서 예 다들 잘 써요. 그죠? 잘 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그죠? 1억 이니까. 1억 이 7억 이고. 네. 아 송파구 모금동 7억. 건물 면적 아까 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재건축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11억, 12억? 예. 일단 이게 좀 더 싸니까
13평짜리를 7억에 사서 저는 이건 조금 과했다 싶습니다. 네, 조금 과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비싼 물건은 많이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에, 우리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이 뭐 이렇게 글쎄요, 뭐 맨날 하던 얘긴데 하여튼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 집 거래할 때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걸 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원래는 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뭐 요런 이야기, 예, 요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방송 킨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어, 내가 뭐 다시 재탕해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물건이라도 분석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예, 사실은 운이 좋아야죠. 어떻게든 서울 동부 한번 봅시다. 예, 리포트나 보고 보고는 가야죠. 예, 자, 입찰자가 제일 많았던 거 18분이 입찰을 했네요. 13억짜리 감정가를 넘어섰어요.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는 건 되게 보면은 이제 뭐 저거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분양한 지가 아닌데. 예. 자, 저축은행 하고 저축은행에서 7억 4천, 국민은행에서 2천.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예요? 11억 2천, 11억 3,390만 원. 맞나? 12억 3천만 원, 12억 3천만 원. 채권액이 넘어갔어요. 좀 받아 싶은데 뭐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죠, 하비오. 인정동 좋은가? 여기가? 2층이라서 뭐 그렇게 선호하는 층수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2층을 선호하려나요? 아이고. 두 분이나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죠? 평수가 25평이에요. 25평이고 한 번 유찰이 됐는데, 그죠? 예. 요번에 앞전에 감정가를 뛰어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뭐 선호하는 평수고 뭐 주변 시세하고 많이 근접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가를 한번 봅시다. 최고가가 17억, 최저가가 7억 7천, 평균 12억 7천. 여러분들 어떤 가격을 믿어야 돼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또 뭐 많은 분들이 선택했을 때는 이제 선호도가 좋으니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쪽이 하고 동부 쪽이 좀 많이 죠?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 이야기는 했어도 잠실 이야기는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잠실 쪽에 많이 좀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핫해지고 뭐 뜨는 것 마냥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많죠. 예 그죠? 예 그쪽이 많긴 많아요. 근데 그쪽이 인제 아무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지역이 사람들 입방에 많이 올라 오른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서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쪽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 그 어느 정도 부동산 하신 분들은 뭐 뻔히 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또 이 새끼들이 또 약 바르고 있구나.' 이런 거 이제 느껴지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의외로 또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게 많이 느껴요. '아니 어떻게 나하고 20년 동안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까?' 씨. 아이 참. 예. 네 하여튼 마케팅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심리와 소비 패턴 예 어떤 요런 거 잘 공략하는 예 그런 마케팅이 집약돼 있는 게 아파트 분양 시장입니다. 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끌려다니죠. 끌려다녀요, 여자들한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여자가 기라고 우기면 예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 최고 매각가 봅시다. 26억. 예 26억 260억 아니죠. 26억 이죠. 예. 뭐 서울에선 비싼 게 아니니까. 구성 아파트 41평 건물이 크네요. 대지권이 크고 예 요런 건물들은 뭐 재건축은 예 불가능입니다. 주차장 좁죠. 예 옛날 집들 주차장 좁아서 참 그게 참 집은 뭐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이 꼭 그 아파트 연식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우리나라도 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뭐 우리나라는 집을 너무 잘 때려 부시고 새로 잘 져요. 뭐 사람들이 막 어?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적당한 표현이. 그런 식으로 많이 비하를 하는데 아닙니다. 빨리 때려 부시고 새로 져야 돼요.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예 21 세기에 맞게 예 건물을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집가가 올라서 뭐 금액이 올라서가 아니라 일단은 내진 설계라든지 주거 환경 자체가 예 더 좋아지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뭐 옛날 향수 팔면서 옛날 골목길 얘기하면서 뭐 옛날 연탄 불 때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어? 그런 향수팔이 하면서 뭐 뭐 "아파트가 전부가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니 저도 뭐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건상 예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아파트입니다. 딴 나라 비교하면서 뭐 이렇게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저기 뭐 치킨이죠, 치킨. 치킨집. 예 치킨집 망한다는 얘기는 30년 전부터 했던 건데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다들 치킨집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한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 30년 동안 어렵다라는 치킨 시장을 끝없이 개발 발굴한 자영업자분들의 그 역할들이 치킨을 치킨집을 상대로 하는 그 대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체인점을 하는 해외 수출까지 가는 체인점을 예 그런 상황까지 생겼고 한류 문화의 어떠한 그냥 하나의 어떤 아이콘으로 치킨집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받아들여야 될 것도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뭐죠? 하여튼 예 뭐 그런 거에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인간은 많고 땅은 좁고 예 다들 살긴 살아야겠고 그죠?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수요를 만족시키냐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택을
저도 이제 뭐 목조주택 짓는데 인제 뭐 쫓아다녀 보긴 했지만 안 돼요. 대한민국은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이 괜히 사계절이 아니에요. 뭐 인제 다들 인정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키놓고 아파트로 찾아 들어가는지. 왜 우리가 뭐 서양 애들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서양 애들도 대한민국에 살아 봐. 지들도 아파트 찾아간다. 무슨 단독이야. 그런 아유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시골 노인분들도 다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고 있고 인제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는 접대용. 내가 뭐 거기서 뭐 아트를 하는 사람들 내가 조각을 한다 그러면 뭐 전원주택이 좋을 수도 있고 내 갤러리니까. 예. 농사 짓는 사람도 요즘은 아파트로 갑니다. 예. 범죄나 어떠한 또 일단 예 유지비가 싸니까 가성비 최고예요. 치킨집 망한다고 하지만 왜 치킨집을 하냐고요. 그래도 치킨집이 나아. 다른 건 더 안 팔려. 예. 치킨집에서 망한다 하지만 다른 건 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치킨집 하는 거예요. 자, 서울 동부지원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최저 백악관 나왔습니다. 그죠? 상가분인가요? 디케이드 40.96% 2억 6,600 6억짜리가 인상갑니다. 단가가 참 지금도 뭐 계속 빠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지금 뭐 빠지는 분위기라 좀 어려워요. 지금 건물 사는 것에 가장 유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의사분들이죠, 의사분들. 의사분들은 일단 자기 영업이 되니까 있으면 의사분들하고 연예인들? 저는 저번에 경매 볼 때도 느꼈지만 요 이야기로 끝을 낼게요. 우리 이제 저기 뭐야 헬스. 예? 저는 뭐 헬스장 등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 AI 시대에 우리가 지적인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사람이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어차피 AI가 하는 거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의 매력. 이제 똑똑한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인성이 좋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몸매가 좋거나 춤을 잘 추거나 아이 참 부럽다. 젊어야죠. 젊은 게 제일 부러운 거고.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 그 헬스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뭐야 전문화됐다고 할까요?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자기 스포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스포츠 스타들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 캐리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건물 살 때 참 좋은 시기예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다른 업종은 들어와도 전혀 답이 없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답이 있으니까. 네. 그걸 임대해서 놓으면 그러니까 임차로 들어가면 예, 이게 부담이 되니까. 엄마 잘 만나서 아들내미 헬스장 하나 차려줄 정도 되면 훌륭하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상가 건물 중에서는 예, 지금 돈 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없어서 아마 그런 시설 위주로 많이 좀 재편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상가의 업종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상가의 문제점이 관리비가 너무 비싸죠. 비싸고 중요한 건 세금도 비싸요. 비싸고 여러 가지 비쌉니다. 식당도 백종원 씨 같이 자기 캐리어가 확실한 사람들은 예, 식당도 뭐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아, 유행 따라가는 업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하더라도 건물을 사는 건 없고 유행 따라 또 업종을 바꿔서 또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하여튼 자기의 그 캐리어가 확실한 사람들은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임대 수입이나 계산하고 앉아 있고 이게 내가 월세로 해서 잔머리 굴려서 가는 건물주가 되고 임대 수익으로 워라밸? 워라밸이 아니라 뭐 뭐죠? 무슨 족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일단 컨텐츠가 분명해야 되죠. 상가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가를 하시는 분들 임대 수익 계산하고 뭐 장사 잘 되고 월세 잘 나오고 뭐 요런 거 뭐 노후 준비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10년 전에도 많았는데 참 그때 제가 항상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죠. 월세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월세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는 렌트 물건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겁니다. 유통기한이 길은 물건은 렌트비가 많이 나올 수 없어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긴 물건은. 그죠? 내가 빌려줘도 손실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예, 임대료를 많이 못 받죠.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농지 같은 거. 농지 같은 거는 뭐 임대료 거의 못 받아요. 좀 받는다고 해도 뭐 의미 없는 임대료 수준이고. 근데 그냥 계속 걔는 농지잖아. 더 나빠질 게 없죠.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의 그 이중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임대료도 많이 받고 미래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걸 원해.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없어요. 특히 부동산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건 뭐냐면 당장 임대료를 많이 받을 거냐. 미래 가치는 없지만 아니면 임대료를 적게 받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것도 없어요. 특히 서울은. 서울에서 건물이나 아파트 사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인데 일반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 평범한 그러니까 특별한 재주 없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인 거고 아까 같이 뭐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의사들이나 그런 헬스 트레이너나 예, 무슨 뭐 미용실을 하는데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럼 뭐 자기가 확실히 뭐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건물에 투자할 가치가 있죠. 요즘은 이제 계속 싸게 나오니까 계속 싸게 나오죠. 물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앉아서 월세 계산만 해야 되니까 월세 계산으로는 때려 죽여도 안 받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만에 감을 찾느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분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요즘 2주 쉬었고요. 관리기 트레일러 영상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제품을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 때 회원들에게 한번 고지하고요. 저희 이제 지주클럽 회원들께 고그 후에 네, 네, 할 생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펀딩이라기보다도 아리조아 펀딩이고요. 하여튼 농사진 경험이 있거나 관리기를 만져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주변에 있으시면 얘가 뭐 때문에 이러지 하고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옷수를 좀 따야지. 옷순 따러 가야죠. 아씨, 아이 참 바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다.